지금부터 지금 뭐냐면 선생님들 이 도시군 관리개혁 내용을 보면 도시군 관리개혁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개혁 내용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이렇게 썼다고요. 그리고 용도 구역은 이렇게 따로 떼었죠. 이게 지금 내용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만약에 같은 성질로 같은 어떤 의미를 밝힌다면 여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썼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볼 건데, 이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어요. 용도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 있어요. 용도 구역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이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2순환 3순환 가야 이해를 해요. 이 내용에 쭉 공부를 해봐야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좀 공부도 해보고 해야 요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법조문에서.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기나 한번 할까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8쪽을 한번 봐요. 자, 58페이지를 딱 보면 거기에 용도 지역에 지정해서 용도 지역의 의의 이런 표현 나오죠. 용도 지역이란 이 말 나와요. 네모 한번 딱 엮고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이해하는 건 2순환 3순환 가서 이해하자고요. 자, 용도 지역이란 시작.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선생님들 뭐 이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이해가는 게 있어요? 혹시 이해가는 거 있어요? 용도 지역의 정의를 한번 읽어봤는데 뭐가 이해가나요? 이해가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옳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건 이해가겠네. 다른 내용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봐요. 용도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해서 고시하는 거 이거 했었죠? 그건 이해가죠. 다른 건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좋아요.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쭉 용도 지구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쭉 가보면 이제 어디 나오냐면 88페이지. 자, 88쪽 봐요. 용도지구 나와요? 용도지구 의해서 용도지구란 네모 한번 딱 엮고 네모 엮었어요? 자, 용도지구란 시작.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이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죠. 뭐 하나 이해가는 건 있어야 되는데 배운 건 뭘 배웠나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건 이해가요? 요거 아니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아니야 이거? 용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자. 요걸 결정하자. 입안에서 결정하자. 이 내용이거든. 그죠? 그건 이해가 갈 거고.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 자, 그 다음에 용도 구역 한번 가볼까요? 용도 지구에 대해서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프린트로 해서 나갈 거니까 절대 자료 같은 거 그걸 다른 데서 구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니까요. 자, 95쪽 용도구역. 자, 95쪽 용도구역 봐요. 용도구역이란 네모 딱 엮고 용도구역이란 네모 엮었어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해가는 건 뭐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만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를 시킬 거예요. 조금만 이해할 거예요. 기본 단계에서. 자, 봐요.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고 용도 지구라는 게 있고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들어낸 용어요,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용어요. 법률에서 나오는 용어죠. 이런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법으로 정했다 해서 법정 용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법에서 만들어낸 법정 용어라고요. 내용 아시겠어요? 법정 용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지역만 이게 용도 지역, 여기서 나오는 지구만 용도 지구, 여기서 나오는 구역만 용도 구역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용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순수히 뭐 아무튼 초등학교 수준으로 접근 한번 해보자고요. 용도라는 말은 쓰임새를 말하는 거죠. 쓰임새가 용도야. 이 분필 용도가 뭐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판서할 때 쓰는 용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쓰임새. 근데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이 두 가지는 쓰임새를 밝힐 때는 지역으로 하자 지구로 하자 해서 이렇게 법에서 정한 거야. 제가 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용도로 쓰자 하면은 이 지역을 A라는 용도로 쓰자 하면 이 A라는 용도 지역,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A 지역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런데 요건 용도 구역은 쓰임새를 안 밝혀. 쓰임새를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야. 쓰임새를 요건 쓰임새를 안 밝히고 이건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런 뜻이야. 현 상태대로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이야. 묶어두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묶어두겠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 일단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관리지역이 됐든지 농림지역이 됐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됐든지 간에 현 상태대로 그대로 개발하지 말고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 내용이요. 내용 이해가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마찬가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목적으로 현 상태 그대로 묶어버리겠다 하는 내용이요.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요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임새가 다르다고. 요건 쓰임새를 밝히는 거고 이건 쓰임새를 안 밝히고 현 상태로 묶어버리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쓴 거라고. 이게 성질이 똑같이 이것도 쓰임새 밝히고 이것도 쓰임새 밝히고 이것도 쓰임새 밝힌다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왔겠지.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도 쓰임새를 밝히고 용도 지구도 쓰임새를 밝히는데 이 용도 지역은 맨 처음 밝히는 거예요.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힐 때는 쓰임새를 이렇게 밝힐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역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하면 틀린다고. 됐어요? 근데 이제 지구라는 말은 뭐냐면 요게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는 게 아니고 요건 두 번째 이상부터 쓰임새를 밝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부터 요 쓰임새를 밝히는 것을 쓰임새를 갖다가 밝혔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때는 지구라고 해야 돼. 이 말 이해가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때? 배가 안 고프더라고. 배가 딱 붙어버려야 되는데 안 붙어. 그래서 보니까 3교시였구만. 나는 분만 봤어. 50분 이내는 내가 반드시 끝내야 되는데 55분까지 갔더라고. 그래서 빨리 끝냈지. 그랬더니 엄청 빨리 끝내버렸어. 눈 온 게? 비 오면 더 늦게 해야 돼? 맨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는 거니까 여기에는 중복지정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게 포인트야. 이거 하나 잡고 시험장 가면 돼. 근데 두 번째 이상부터 막 쓰임새를 밝히니까 이건 중복지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포인트야. 여기에는 쓰임새를 안 밝히는 거니까 이건 중복지정 한다 안 한다를 말을 할 수가 없는 표현이야.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었어. 여기에 이제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업무 상업시설이 쭉 들어오고 여기에 공장도 이렇게 짓고 해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건 쓰임새를 맨 처음 도시 용도로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도시 다음에 지역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 돼? 에? 맨 처음 밝히잖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쓰임새를 맨 처음 밝혔잖아. 내용 이해 가요? 근데 이 건물이 따닥따닥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땅값 비싼 곳이니까. 그러면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히는 거야. 그러면 방화 지역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지. 지역 위에다 밝히니까 두 번째 이상부터.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 경관이 스카이라인을 중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경관 보호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히고 싶어. 그러면 경관 지역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 돼? 에? 도시적 위에다 밝히잖아. 맨 처음 쓰임새 위에다가 또 밝힐 때는 지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방화지구, 경관지구. 내용 이해 가요? 다시 한번 봐봐. 다시. 여기에 이게 논밭이 있어. 이렇게 논밭이 이렇게 집단화가 되어 있고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이렇게 임야가 있다. 이게 농사짓는 이런 농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야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쓰임새를 밝힐 때 맨 처음 밝힐 때 무슨 용도로? 농림 용도로 쓰임새를 밝히는 게 좋죠? 그러면 농림 뭐라고 해야 돼? 맨 처음 밝히니까 지역이라고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임야가 보니까 요 임야가 서석대처럼 뭐 주상 이 전리들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빼어난 경관을 갖다가 자랑한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히고 싶어. 그러면 자연 경관 지역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 돼? 지구 이렇게 들어가야지. 내용 이해 가요?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힐 때는 뭐라고 하고 지역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막 덧붙일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지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왜 이런 지구가 필요한 거냐 하는 거예요. 왜 지구가 필요한 거냐면 이걸로만 밝히면 농림용도로만 여기서 쓰게 되어지면 봐봐. 농림용도로 쓰면 여기에 축사라든지 여기에 시골에 가면 축사라든지 또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 등이 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참나. 우리 초등학교 수준으로 접근하자 그랬어 내가. 웬만큼 해요? 어떻게 한번 해보지. 이런 거 다 두르자네. 그러면 농림지역 이런 거 다 두르면 여기까지가 다 농림지역인데 여기에 축사나 이런 것들 여기에 설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면 자연 경관지구 이런 경관지구를 지구를 지정해서 축사는 못 두르게 한다고.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또 필요한 거야 이게.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라는 것이 용도 지역에 있어서 이런 행위 제한을 또 하기 위해서 또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를 지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요 정도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내용은 그 내용을 쭉 공부해야 용어의 정의가 이해가. 요 정도만 이해하자고.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처음 딱 쓰임새를 밝히니까 한 번 딱 밝히는 거거든. 응?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뭐한다? 쓰임새를 밝힐 수?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안티 용도야. 쓰임새 안 밝히는 거라고.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런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건 도시지역인데 여긴 도시지역인데 요거는 주거지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공업지역이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요건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야 지역 위에는 이렇게 중복 지정이 안 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냐 하는 거야. 중복 지정했느냐. 이건 중복 지정이 아니고 세분이요. 세분 더 나눴다 하는 거야. 이게 세분 더 나눴다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중복 지정이 아니야. 이 말 가? 이 말 이해 가요? 세분한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을 다시 목, 몸통, 다리에서 세분하는 거라고. 예? 이렇게 세분하는 거야. 다시 머리를 갖다가 이마, 코, 그 다음에 입, 턱 이렇게 세분하는 거라고. 세분하는 거지 중복 지정이 아니란 말이지.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농림지역에 이렇게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농어가 주택의 마을이 있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한 30여 가구가 있어. 30여 가구인 이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 그래서 이 지역에 가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농림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공인중개사가. 야 농림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네. OX. 예스? OX 둘 중 하나로 가자니까 예스가 뭐예요? 예스가 어영부영해서 하나 어떻게 해볼까? 자 봐요. 이거 봐봐. 이 농림지역 안에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네. 그래서 30여 가구 마을이 있어. 주거지역이 있구나. 주거지역 OX. 이제 주눅 들어서 대답도 못해. 아 주눅 들어서 대답도 못해. O야 X야. 제가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기 때문에 중복지정 안 되는 거고 막 그 위에 막 쓰임새를 더 밝히려면 지구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어. 내용 이해 가요? 둘 때로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지구라고 표현해야 돼. 이걸 취락지구라고 해.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땅 보러 가가지고 아 여기 주거지역이 있다 하면 문 열고 내려버려. 손님이 고객이 거기에 8% 주면 다 거기 고쳐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고. 저분 공인중개사 아니라 그래. 이제 요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힐 때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쓰임새를 밝히려면 지구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내용 아시겠어요? 나는 웃으면 이해를 하는 줄 알았어. 아 웃는 거 따로 이해하는 거 따로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요 정도만 해. 시험 문제는 다시 이거야. 용도지역 중복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맨 처음 쓰임새를 딱 밝혀놓고 그 다음부터는 막 쓰임새 또 바뀌려고 그래. 이때는 지구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이상부터 밝힐 때 중복지정 하는 거야. 내용 돼요? 요건 그런 말을 못 써. 이건 안티 용도고 쓰임새 자체를 안 밝히니까 그대로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 자 58쪽에 보면 용도지역에 의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말 나오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부분 밑줄 긋고 별표 이것만 잡고 시험장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이 순환에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놓아두고 종류.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밑줄 한번 그어놓고 네 이거 알면은 내가 된장찌개 하나 사드린다. 오 누구야? 웃기도 전에 했어. 물어야지. 이 기자가 누구라고? 어? 그렇지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거 봐봐. 이런 용도지역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야. 이걸로 결정되잖아. 그래서 결정권자야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 말이야. 결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중요한 거 없어. 이해만 하자고요. 네. 자, 그 밑에 가로 1번 도시지역 이렇게 나오죠? 네모 한번 딱 엮고 가로 2번 관리지역 나와요? 네모 딱 엮고 자 오른쪽 위에 농림지역 나와요? 네모 딱 엮고
가로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오죠? 네모 딱 엮고 이거 중요하다. 우리가 용도 지역을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야. 용도 지역을 공부할 거요. 우리 용도 지역은 크게 나누어서 4용도 지역으로 나누어요. 처음에 뭐고? 도시지역. 그 다음에 또 뭐고? 관리지역. 또 뭐고? 농림지역. 또 뭐고? 옳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첫 글자 딸 거예요. 이렇게 도관농자 이렇게 딸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 전국토의 4용도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전국토 4용도 지역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시 한번 4용도 지역 뭐뭐뭐뭐 옳지. 도시용도로 쓰임새를 밝혔다. 무슨 지역? 도시지역. 관리하자. 관리.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자. 무슨 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되고 농림용도로 쓴다는 거야.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논밭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임야 있고 산림의 보전이 농림용도로 쓴대야. 무슨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쓸 거야.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개. 이걸 4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우리 4용도 지역 중에서 어느 용도 지역이 가장 넓겠다? 우리나라 전국토. 옳지. 농림지역이 가장 넓겠다. 논밭 있고 임야. 우리나라 전국토 우리 어렸을 때 사육과 부도에서 70%다. 요즘에는 67%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임야야. 임야. 그러니까 임야 있는 데는 뭐야? 농림지역 있지. 임야. 수풀림자 쓰는 거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들은 거야. 또 분위기가 믿들 못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제일 넓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산이 있으면 이거라니까. 그러네. 그래도 또 그러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가장 넓다고 생각하네.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왜 조금이냐면 제일 조금이야. 이게 15% 25% 이게 약 50% 이게 10%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제일로 조금이야. 왜 이렇게 조금인가 볼까? 이것부터 한번 보게. 이건 이제 별표야. 자, 59쪽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정의. 이건 별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정의 별표. 자, 읽어요. 시작.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나오지? 쭉 밑줄 그어놓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이 정의가 뭐냐면 자연환경, 수자원 이렇게 나오죠. 해안 이렇게 나와. 생태계 이렇게 나온다고. 생태계. 상수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문화재 이렇게 나와. 문화재. 자, 요것은 보전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이렇게 나온다고. 수산자원은 보호육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말해. 자, 잘 봐요. 자, 이거 봐요. 지금 아직 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 넓을 것 같은데 가장 조금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 여기 산 있는가 보세요.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산이 없잖아요. 산이란 말이 임야라는 말이 있어요? 산 임야 나오면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을 말한다 하면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에? 옳지.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 선생님 이뻐 죽겠어. 어떻게 공부했어요? 봐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왜 말이 안 되냐면
광주 사람이라 하면 광주시를 말한다. 뭔 말이요? 광주 사람이라 하면 광주시를 말한다. 그 말이 돼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 자, 봐봐. 무슨 지역이라 하면 무슨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문화재는 석가탑 다보탑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석가탑 다보탑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수산자원 굴 두 봉지가 이마트에 거기 들어놓여 있어.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두 봉지가 들어놓여 있네. 그래? 무슨 계획이라 하면 무슨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무슨 지역이라 하면 무슨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지. 광주 사람이라 하면 누구누구누구 이런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광주 사람이라면 광주시를 말한다. 말이 되냐고. 자,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빼어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국립공원 일대 이런 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석가탑 다보탑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석가탑 다보탑 자체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고. 해석요령 알겠어요? 자, 굴, 도다리, 넙치, 광어 뭐 이런 것들, 물고기 할 것 없이 전복, 오징어 할 것 없이 명태 이런 것 등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고 그런 것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해석해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는 보존하고 1가지는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해당이 된다. 예전에 초창기 때 이런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보존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연환경 수자원 뭐 이렇게 써놓고 주거환경 써놨어. 뭐가 정답이에요? 주거환경이 정답이지. 여기 없는 거. 근데 여기에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때 당시에는 다 외웠어야 됐어요. 첫 글자 따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보존하고 6가지는 1가지는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구나. 빼어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대표적인 국립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수자원에서 수가 붙고 그 다음에 상수원에서 수가 붙고 수산자원에서 수가 붙어요. 그죠? 수산자원이라는 것은 수자원이라는 것 자체는 물의 자원이죠. 그래서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발전용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수원은 주안댐 얘기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수산자원은 물속에서 나는 거니까 굴, 물고기, 뭐 전복, 양식장 뭐 이런 것들, 김양식장 있잖아요. 통영 앞바다 또는 완도 뭐 이런데 김양식장이 있는데 이런 데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 갯벌이죠. 그 다음에 생태계 울숙도 우프늪지 있는 부분,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부분, 경주 남산 일대 이런 것 등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해당이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제일로 조금이요 우리나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원위치. 자연환경 보존지역 정의 잡아야 돼요.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자, 그 다음에 도시적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적을 보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 밀집 예상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상공록 이렇게 나와요. 첫 글자 한번 따봤습니다. 자, 묶어놓고 세분이라고 써요.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지 중복 지정이 아닙니다. 사람을 갖다가 머리통 그리고 몸통 그리고 다리통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자, 거기 잘 보세요. 첫 줄 밑줄 그어진 부분이 밀집이 예상된다는 말 밑줄 그었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온가 X인가 봐요. 용도 지역의 지정은 토지 현 이용 상태만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OX X 토지 현 이용 상태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예상되는 것도 지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밭에 해당이 되는데 저기 우리 강산군에 가면 논밭이 있는데 이런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뭘로 향후 도시화가 가능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니까 뭘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도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야. 용도 지역의 지정은 토지 현 이용 상태만을 고려한다. X 됐어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주상공록으로 나누죠. 자, 도시지역을 갖다가 크게 네 가지로 세분하는 거예요. 세분. 더 나눈다는 뜻이지 이것 가지고 이게 중복지정이 아니에요. 자, 주상공록 이렇게 나오죠. 첫 글자 딸 거예요. 주상공록에서 주는 뭐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은 뭐고? 상업지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은 뭐고? 옳지,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은 뭐고? 녹지지역.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도시지역 네 가지로 세분됩니다. 도시지역 네 가지.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자, 내용까지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관리지역 나오죠. 선생님들 관리지역 나와요? 밑에 봤어요? 주상공록해서 끝나고 저기에 대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읽지 마시고 시험장 갑니다. 제가 하는 것만 해야 돼요.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 관리한다는 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어느 하나의 구분으로 지정한다. 거기 보면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보생계 해서 잡아갈 겁니다. 자, 불러요. 무슨 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또 무슨 지역? 옳지, 생산관리지역. 또 무슨 지역? 옳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우리 관리지역 세 가지 보생계 들어가요. 시작.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다시 한 번 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되는데 내용 잡으세요. 내용 잡아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별표를 칩니다. 내용 잡으세요. 세 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내용 잡아야 됩니다. 자, 보존관리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밑줄 그어서는 안 돼요. 제가 밑줄 긋는 부분만 해야 돼요.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오냐 이 말이요.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자, 이 부분에 밑줄 긋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밑줄.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밑줄 한 번 더 긋고 곤란에 동그라미 쳐요. 곤란.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자, 밑에 생산관리지역 봐요. 농업, 임업업, 생산 등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자, 끝에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자, 농림지역 중요합니다. 농림지역 밑줄 두 줄 거예요.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곤란 동그라미 칩니다. 해놨어요? 해놨죠? 자, 잠깐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걸로 지정관리가 곤란하다 이런 말 나오죠? 지정관리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곤란하다 이렇게. 요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생산이니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농림지역이 있지요.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뭐다?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죠? 잘 봐요. 이게 내용이 보존관리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의 내용이 크로스돼 버려요. 보존녹지지역의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이 내용 구분해야 돼요.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내용이 크로스돼요. 생산녹지지역.
녹지 지역의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무슨 관리지역이다 해서 무슨 관리지역이다 해서 이 관자에서 아자를 빼면 상당히 곤란하잖아. 곤란하다. 이거 엄청난 발견인데 신대륙 발견 다음으로 대단한 건데. 곤란하다. 뭐 개그한 거에 대해서 2번 해달라고 하지마. 뭔 얘기했냐고. 이 곤란하다란 말이 들어가면 관리적이에요.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하면 관리적이에요.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하면은 관리적이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잡아야 된다 이거. 이 내용 잡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 봐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 밑줄 긋습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대요.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이죠.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서 자,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시용도로 쓰자 이런 내용이겠죠.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밑줄 거예요. 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돼서 이건 도시적입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돼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체계적 계획적 계획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계획적으로 이제 관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줍니다. 잘 봐요. 제 설명 지금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듣기만 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건 외워주셔야 돼. 내용까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보면 법조문을 보면 이것만 나와 있어요.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까지만 나와야 돼. 만약에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의제기에서 전원 정답 처리가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법률의 법조문을 보면 이것만 나와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을 보면 지금부터 노란 분필로 쓰는 것은 시행령을 봐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항상 어떻게 뜨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법령상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뜨니까 여기까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거든. 자, 그러면 시행령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볼 거예요. 자, 농림지역까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른쪽 59쪽 자료에 농림지역 보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어요. 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 말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도시지역 이외에 농림지역이 중복지정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지역 내에 이렇게 논밭이 있어요. 저기 비야 가니까 광산군에 가니까. 자,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 농림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이제 생산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한번 보겠어요. 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 밑줄 산림보전 밑줄 긋기만 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어의 정의가 중요해요. 별표 쳤어요. 자, 세 분 들어갈 거예요. 더 나눈다는 뜻이지 중복지정이 아니죠. 자, 주거지역 가겠습니다. 주거지역을 보면 자, 제일 왼쪽 칸에 보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나오죠. 주거지역에 전일준 씨가 삽니다. 전일준으로 잡아갈 거예요. 전일준으로 주거지역에 전일준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일준 씨가 불러요.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또 뭐가 있어요? 옳지.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주거지역 전일준 나오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전용 주거지역은 몇 종까지 또 나누어요? 1종, 2종까지 있죠. 일반 주거지역은 몇 종까지 나와요? 3종까지 세분하죠. 선생님들 여기에 중복 지정이 아닙니다. 더 세분하자 이 내용이에요. 이해 가요? 더 나누자. 이렇게 머리, 그 다음에 몸통, 다리 나눴으면 머리 중에서 뭐 이마, 코, 그리고 턱 이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누자는 얘기지 중복 지정이 아니에요. 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제 몇 종과 몇 종? 제 1종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누죠. 일반 주거지역은 세 가지요. 제 몇 종? 1종 일반 주거, 제2종 일반 주거, 제3종 일반 주거입니다. 내용 돼요? 되죠? 잘 보세요. 전용 주거지역에서 전자 동그라미 치는데, 자 1종이 됐든지 2종이 됐든지 잘 보세요. 중복되는 게 뭐냐면 양호한 보호예요. 양호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전양 보호로 갈 겁니다. 양호한 양호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이렇게 갈 거요. 이 정도 양호한 보호 이 말 나오죠. 양호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칩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 자 봐요. 전용 주거지역에서 어디부터 딸 거냐면 전부터 딸 거예요. 전양을 보호하자 이런 뜻이에요. 따르세요. 전양 보호, 전양 보호, 전양 보호,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보호, 양호한 보호.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한번 봐요. 1종, 2종, 3종 한꺼번에 봅시다. 같이 중복되는 게 편리한 동그라미 치고 조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편리한 조성에 동그라미 칩니다. 거기에 전부 다 보니까 편리한 이렇게 나오고 조성 이렇게 나와요. 편리한 조성 이런 말이 나오죠. 조성 이렇게 나옵니다. 조성이다 이렇게 편리한 조성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편리한 조성. 이걸 어떻게 딸 거냐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1부터 딸 겁니다. 1편리 조성으로 딸 겁니다. 따르세요. 1편리 조성, 전양 보호, 1편리 조성, 전양 보호, 1편리 조성. 선생님들 이 내용이 크로스되거든요. 크로스되면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쩌고저쩌고 양호한 이렇게 들어가는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이게 별표입니다. 전양보호 1편리 조성이 이게 별표. 다시 가요. 전양보호 1편리 조성. 자 근데 전용 주거지역은 전양보호인데 단독주택 중심이 1종. 자 밑줄 공동주택 밑줄 중심이 2종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기출문제예요. 아파트의 입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OX X 아파트 들어올 수 있죠. 전용 주거지역에. 어디에 들어와요? 2종 공동주택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 1종, 2종, 3종에서 1종은 저층주택 밑줄 가로 열고 4층이야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이 4층이야는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중층주택 밑줄, 중고층주택 밑줄. 자 요대로만 가는 거예요. 저층주택만 4층 이하라고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나머지는 법에서 규율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규율하니까 시험 문제 영역이 아니다. 자 준주거지역 나오죠? 준 나와요. 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본래의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 상업 업무의 기능이 플러스 됩니다. 상업 업무의 기능이 플러스 돼요. 자 준주거지역 하면은 준이 들어가면 본래의 기능인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의 기능이 플러스 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기능 밑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업무 기능 밑줄 거예요. 자 주거 기능 본래의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의 기능이 플러스 됩니다.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겠죠. 따라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주상복합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상업 업무 시설과 함께. 그렇다는 거 이해하고. 자 상업지역을 보니까 자 근린 상업지역 야 이거 뒤집어져 있네요. 좀 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뭐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뒤집었냐면 용적률 검표를 외울 때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법조문 순서대로 갈게요. 자 상업지역이다 하면 이렇게 나와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 법조문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자 편할 대로 하세요. 편할 대로 뭐 중일 근유 하든지 유근 일중 하든지 뭐 이렇게 편할 대로 하세요. 자 그러나 법조문은 저는 이제 마이크 잡은 강사니까 법조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일 근유 이렇게 갑시다. 자 상업지역 네 가지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근린상업적, 유통상업적. 다시 상업적 네 가지 시작.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근린상업적, 유통상업적. 유통이에요, 유통이에요. 유통입니다. 잘 눈이 안 보이면 유통으로 읽어버려요. 유통은 국밥집에 지금 저기 봉골 여자 지금 혼자 산대요. 제주도로 이사 왔다 그러던데. 상업지역 네 가지 시작. 중심 상업지역, 일반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자, 이 내용 중요한 거 없어요. 이 내용 중요한 거 없는데 근린 상업지역이면 근린 지역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요. 주거 지역의 인근 지역을 근린 지역이라 그래. 그건 근린 생활시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1종 근생, 2종 근생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이렇게 나오죠. 지역 간이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는 부분, 군포 물류센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아울렛 매장들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주변에. 자, 그게 도시 내 및 도시 내 이렇게 들어가면 재래시장, 양도시장 있죠. 이런 거 유통상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간 이렇게 들어가면 각종 물류센터 있는 데고,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고,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이렇게 나오죠. 우리 대도시에서나 도심 부도심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5개의 부도심에 세 개구나. 3개의 도심에다가 7개의 부도심 체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 거 알 거 없는데, 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이렇게 돼 있죠. 한강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3개의 도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3개. 을지로, 종로 일대에 이 도심이 있고, 종로 을지로. 자, 그 다음에 여의도가 요게 도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1도심 체제, 3도심, 5개 부도심 체제였을 때는 영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2030 프로젝트까지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남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강남. 그렇게 해서 요게 바로 삼각형의 형태로서 도심의 형태를 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에 7개의 부도심이 나오는데, 7개의 부도심에 상암수색이에요. 상암수색 파트가 하나가 나오고, 용산입니다. 용산.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런 데 항상 그 뭐 부동산에 관한 무슨 뭐 투자 뭐 전문가들이 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 그 다음에 상계 쪽에 하나가 있어요. 상계 쪽에 하나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왕십리, 청량리 쪽을 잡아가지고 또 한 개로 잡아요. 그 다음에 마곡이에요. 마곡지구고, 그 다음에 영등포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송파지구예요. 송파 문정 앞에서요. 그러면 이대가 다 땅값 비싸고 전부 다 개발되는 지역이니까 여기다 투자해야지. 맨날 그런 거야. 이게 부도심입니다. 7개의 부도심이에요. 3개의 도심과 7개의 부도심을 저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야.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다 이런 내용이고, 자, 공업지역 들어가요. 공업지역은 3가지로 나누죠. 자, 공업지역 3가지 뭐 있어요? 옳지. 전용 공업지역, 또 옳지. 일반 공업지역, 또 준공업지역에서 이것도 전일준 씨가 주거지역에서 전일준 씨가 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으로 출퇴근을 한대요. 전일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공업지역 3가지 뭐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잘 들으셔야 돼. 자,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공업, 공익성공업이에요. 밑줄. 자, 일반 공업지역 별표.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밑줄 2줄 이겁니다.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일반 공업지역이라면 일반적인 공업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떠요. 이래 뜨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뜨냐면 거기에 일반 상업지역을 봐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이 일반적인 이렇게 시작한다고 꼭. 그러면 톡 틀려버린다고. 이렇게 찍어드리니까 공부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해야 되죠? 준공업지역 봐요. 자, 잠깐만.
우리 중공업지역에 준이 들어가면 이 본래의 기능, 공업 기능에다가 업무 상업 기능이, 상업 업무의 기능이 들어가요. 상업 업무의 기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근로자들이 이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기숙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아파트 등도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주거 용도로 또 주거 기능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 그 부분 한번 볼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중공업 지역에 경공업, 크바크 공업 밑줄 거예요. 기타 공업이니까 여기에는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공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서울은 전부 다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주거 지역으로 많이 바꿨죠. 아파트들 들어오고. 자,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 밑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넘어가서 60쪽 할 거예요. 자, 60쪽 보면 녹지지역 나오죠. 녹지지역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별표예요. 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자, 이거 잡아야 된다. 자, 보존 녹지다 하면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살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거기에 녹지 공간에서 녹지에 동그라미 쳐요.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보존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 녹지지역이다 하면은 요게 지금 녹지지역이다 하면 보존 녹지지역 이렇게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생산 녹지지역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자연 녹지지역. 이거 전부 다 이게 별표입니다. 별표다. 별표.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보존 녹지지역과 이게 보존 관리지역이 이게 내용이 크로스 된다니까. 이 내용이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하면 관리지역 쪽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 녹지지역은 잘 보세요. 이거라고 보존하고 녹지하고 바꿔버리라고. 그러면 녹지 보존을 위한 지역이야. 녹지 보존을 위한 지역이 뭐다 하면은 보존 녹지지역이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요 정도만 잡아. 자,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나오죠.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 밑줄. 아, 이거 중요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별표입니다. 자, 주로 농업적 생산 녹지지역은 이 농지 있는 곳에 논밭 있는 곳이니까 농업 생산이야. 따라서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했다 이 내용이고. 자연 녹지지역 나오죠. 자, 도시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내 도시용 농지의 공급 등을 그 말이에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이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밑줄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밑줄 별표 쳐야 돼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하는 지역은 무슨 녹지?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자, 잠깐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도시지역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이용이에요. 개발 이용입니다. 개발 이용인데 이게 허파와 같은 이게 보존 용도예요. 여기에는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개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개발하려면 이런 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여기에 한해서 해라 이런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이 내용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는 말을 이해를 해줘야 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들어가면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여기에는 또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30% 미만 이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때 이해를 해.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하는 것은 무슨 녹지? 자연 녹지. 원래 녹지지역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나 어쩔 수 없으면 꼭 여기에만 해라. 여기 하지 말고 이 뜻이야. 아시겠어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온 게 다음 중 도시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잖아 여기에. 그죠? 여기 시험 문제 오른쪽 맨 하단부에 61쪽 5번 문제.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게 이렇게 되어 있어. 1번 계획관리지역이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 다 하면 지금 몇 개 나오는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예요. 그래서 세부 용도 지역이 21개 용도 지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나누어서 4용도 지역. 하얀 분필로 쓴 게 법에서 규례해 놓은 거 있는 거. 여기까지 노란 분필이 법령이요. 이게 이제 그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알 건 없고 이렇게 이게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시행령인지 대통령인지 알 건 없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봐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세분되거나 이걸 이걸로 바꾸고 이걸 이걸로 바꾸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는데 이 하얀 분필을 쓴 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괜히 했어 괜히. 그냥 이거 제가 그냥 용어만 외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애쓰였어요. 안녕히 가십시오.